안녕하세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치평동에 위치한 목표를 함께 설정해주는 그리스업 전문학원입니다. 그리스업 전문학원의 첫 번째 영상은 교사의 사명이 투철했던 작가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흥미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장기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능보다는 그릿, 즉 열정과 흥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서에 비해서 읽기가 조금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영상은 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에 가볍게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목표를 함께 설정해주는 그리스업 전문학원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책,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할 때도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끈기가 남달랐다. 처음에 러닝머신에서 버틴 시간도 힘들지만 노력을 계속하는 그릿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행동이야말로 확실히 그릿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탁월성에 도달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팀이 잘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들을 아우르는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투지 부족이 드러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내가 만났던 어떤 젊은이들은 의사가 되겠다거나 NBA에서 뛰는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등의 꿈을 분명히 밝히면서 얼마나 근사할지 생생히 그려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수준 또는 하위 수준 목표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목표 체계에는 상위 목표는 있지만 이를 지지해줄 중간이나 하위 수준의 목표들이 없었다. 직업상 상위 목표는 여럿이 아닌 하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목표 체계가 단계별로 정리되고 통합되어 있을수록 좋다. 자수성 가형 갑부로 평생 일군 자산이 하버드대학교 기부금의 약 2배라는 워런 버핏은 전용기 조종사에게 간단히 3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버핏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첫째, 직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에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마음속에 나침반은 둘 또는 셋, 넷, 5이 아니라 하나여야 한다.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 관심, 연습, 목적, 희망.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첫째, 아동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둘째,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셋째,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 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데 필수 요소인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과 자신감, 안정감은 더욱 명백한 이유가 될 것이다.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초보자에게는 전문가와는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초보 단계에서는 격려와 자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즐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승리와 박수갈채도 필요하다. 물론 약간의 비판과 교정을 위한 피드백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제공하면 곤란하다. 초보자를 재촉하면 이제 막 올라온 흥미에 싹이 잘릴 수 있다. 한 번 잘린 싹을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맞지 않는 답은 과감히 지워라. 언젠가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겠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연필로 써라.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인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인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기술을 향상시키는 정도로 연습의 효과를 판단한다면 의식적인 연습이 단연 으뜸이었다. 칙센트미하이가 보기에 전문가의 특징은 완전한 집중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이르는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몰입은 고난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수월하게 그냥 실행되는 듯한 느낌이다. 의식적인 연습은 준비 과정에서, 몰입은 실제 수행 중에 필요하다. 18세의 수영 선수인 KT 러데키는 최근 1500m 자유형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대회 예선전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수립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솔직히 아주 쉽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긴장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녀가 기록 수립 후에 말했다. 하지만 러데키는 이것이 몰입 덕분이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기록 경신은 제가 쏟은 노력과 현재의 기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투지가 강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의식적인 연습을 할 때 더 열심히 했다고 보고한 동시에 연습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 1.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특별할 게 없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2. 연습 습관화. 3.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기. 의식적인 연습도 기분이 좋을 수 있죠. 테리가 맞다. 노력하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피드백 등 의식적인 연습 때 해야 할 일들을 전부 하면서도 기분 좋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배제하고 그 순간의 자기 모습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도전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는 판단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테리와 통화를 끝낸 후 영유아는 거의 항상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거듭 시도하지만 특별히 창피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만 취학 전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도 고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동의 학습 과정을 평생 연구해온 두 심리학자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렁은 영유아는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앉으려고 애쓰는 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돌쟁이를 한번 지켜보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도전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배워간다. 감정적으로는 어떨까? 너무 어려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직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동안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고 했다.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의 성숙한 열정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끌리고 나중에야 개인적인 관심사가 어떻게 타인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 출발해 절제하며 연습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타인 중심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그릿의 전형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고, 좌절과 실망, 고군분투,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새 벽돌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을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천직을 갖고 있다. 나는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시브가 말했다. 그들은 무력감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자세를 배우지 못하죠.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매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자기 행동을 따라 앞으로 닥칠 상황이 달라진다는 수반성이 학습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 심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지지해주는 부모와 요구하는 부모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엄격한 사랑을 한편으로는 애정과 존중,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의 강요 사이에서 신중히 균형을 잡는 양육 방식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사실 둘 다 동시에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부모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 자녀가 수용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현명한 부모인가? 심리학자이며 육아 전문가인 낸시 달링이 기별한 다음의 양육방식 평가를 활용해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의 자녀가 망설이지 않고 동의해줄 문항이 이 중에서 몇 개나 되는가? 일부 문항은 굵게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역체전 문항으로 자녀가 이 문항들에 동의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현명한 부모가 아닐 수 있다. 지지, 온정. 내게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님은 시간을 내서 나와 대화한다. 부모님과 나는 즐거운 활동을 함께한다.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의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내게 잘했다는 칭찬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지지, 존중. 부모님은 나도 나만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생각이 옳으므로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부모님은 내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부모님은 내게 많은 자유를 준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주로 결정한다. 요구. 부모님은 내가 가족의 규칙을 반드시 따르기를 기대한다.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부모님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부모님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벌을 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힘든 일이라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3가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약속. 둘째,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업료를 낸 기간까지, 또는 자연스럽게 끝낼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적어도 스스로 약속한 기간까지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누구도 대신 골라주지 않는다. 훌륭한 팀 문화를 만들려면 모두가 따르는 핵심 가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팀의 핵심 가치에서 절반은 협동심, 절반은 그릿에 관한 내용이다. 그것들이 합쳐져 도린스와 선수들이 경쟁의 도가니라고 부르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위대한 리더십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좌우하는 요인이 그릿, 즉 단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능에 현혹되어 그 단순한 진실을 간과하고 있다. When I was 27 years old, I left a very demanding job in management consulting for a job that was even more demanding, teaching. I went to teach 7th graders math in the New York City public 오늘 schools. 소개해드린 책 And like any 렌절라 더크워스의 그릿 어떠셨나요?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 즉 그릿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some of my strongest performers did not hav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